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경차 금액별로 뉴모닝부터 최근에 나오는 경차까지 다 한번 적정 시세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차 시세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영상만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실까봐 주의사항,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주의사항 몇 가지, 지난번에 언급했던 같은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안내해드리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이 그냥 내가 한번 읽어보고 그냥 바로 시세, 적정 시세를 보는 쪽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로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기억하면 좋을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적어 봤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첫 번째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세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중고차 구매를 하기가 어렵다 라는 겁니다. 시세 공부가 아예 안 돼 있는데 남기려고 하는 딜러가 남기기 굉장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공부를 하면은 딜러들이 남기려고 했을 때 조금 이건 좀 비싼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목을 만들기 위해서 시세 공부는 정말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난 나이가 있어갖고 인터넷 할 줄 모르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믿을만한 딜러랑 통화를 해서 좀 미리 시세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차종도 이 차도 보고 저 차도 보고 뭐가 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내지는 개인적으로 한 차종으로 좁히시는 게 시세 공부하시기도 좋고, 매매단지 방문했을 때 이 차 봤다가 저 차 봤다가 하면 구매까지 이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헛걸음 하실 수가 있어요. 헛걸음이기 때문에 한 차종으로 좁혀서 그 차만 시세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라고 저는 지난 시간에도 다른 모든 영상에서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딜러들이 딜러에 따라서 만나시는 딜러에 따라서 딜러 전산을 아예 안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딜러 전산을 되도록 봐야 된다 라는 거고, 딜러 전산을 안 봤는데 그 차가 얼마인지 그냥 입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는 조금 뭔가 당할 만한 여지가 조금 생기지 않나, 좀 비싸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보여주고 있는 그 딜러 전산, 만약에 그 딜러 전산을 보셨다면 그 딜러 전산 환경 설정이 빵원이라고 하더라도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으로 이제 금액을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빵원이라고 해도 어떻게 남기냐 하면은 한 대 내지는 두 대만, 그 차만 미리 팔차를 정해놓고 이 차가 좀 깨끗하고 내용이 좋고 웬만해서는, 내지는 이 사람은 이 금액에 구매를 할 거야 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은 금액을 환경 설정 빵원이라고 해도 그 한 차만, 내지는 두 가지 차종, 세 가지 차종만 금액을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차가 아니더라도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인된 업체는 없어요. 어느 분은 여기도 전화해봤고 여기도 전화해봐서 그 다 공인된 업체인데 그 중에 전화를 했다. 그 공인은 누가 한 건지, 다른 업체가 공인된 업체다 라고 한다면, 제가 공인된 업체다 라고 한다면 그 공인은 과연 누가 해줬냐 라는 게 항상 제 질문에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허위 매물에서 구제해준다 내지는 뭐 도와줬다 라는 걸로 밑에 댓글들이 엄청 좋게 달리고, 여기 물어봐고 저기 물어봐도 야 거기 봤어? 어디? 거기 거기는 좀 믿을만한 것 같던데? 이게 공인된 업체는 아닙니다. 그 업체를 갔다 오셨던, 예를 들어서 갔다 오셨던 분들, 몇몇 분들은 어떤 업체는 완벽하게 정직할 수는 있겠지만 들어보면은 그 업체들이 한번 갔다가 좀 비싸게 팔려고 했던 그런 정황과 증언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인은 그냥 주위에서 물어봐서 조금 이제 믿을만 해서 인 것 뿐이지, 공인은 해주는 그 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만족지수 1위 등은 뭐 어느 신문사
내지는 어떤 언론사에서 소비자 만족지수 1위 이런 거는 저도 돈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만족지수 1위 이런 거는 그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돈 주고 광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걸로 업체를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유튜브 딜러 중에 상당수가 생각보다 마진을 남긴다라는 거는 다녀오셨던 분들, 어디 갔다가 뭐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했는데 내지는 공부했던 제 사이트 http://www.한글로클린카드.com 여기 봤는데 그 똑같은 매물을 보여달라고 해서 봤는데 금액이 비싸더라. 뭐 캐피탈 수수료도 70만원 받고 캐피탈로도 뭐 전액 1금융 은행권으로 할부 한도를 받고 갔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캐피탈로 돌리더라. 금리도 비싸더라. 뭐 해서 저한테 오셔서 구매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남을 까고 저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업체도 공인된 업체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큰 카페를 갖고 있고 카페가 커피 마시는 카페가 아니라 네이버 카페 그게 있고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해갖고 좀 유명하고 그래서 좀 믿을만한 업체인 줄 알고 갔는데 그런 데가 그러더라 라고 다녀오셨던 분들의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녀오셨던 분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튜브 얼굴 내놓고 하는 딜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진을 무조건 안 남기느냐 그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종은 한 차종으로 될 수 있으면 좁히셔야 되고 전에 안 당하셨던 분은 제 사이트를 통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안 당하셨고 한 차종 선택 그 다음에 시세 공부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얼추 그 눈탱이나 좀 비싸게 사시지 않을 확률이 많이 늘어납니다. 달달 외우면 외울수록 더 좋겠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 업체는 물어보지 않고서 가셨었는데 그 고객님께서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세 모르는 다른 차량으로 돌려서 이제 판매하는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를 웬만해서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오는 사람보다는 웬만큼 조금이라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다른 차량 이 차가 좀 더 낫지 않아요? 하면서 이제 다른 차종으로 돌려서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어떤 딜러든지 하자 발생 시 반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 8번을 왜 썼냐면은 잘 보고 사자. 확인 못한 거 딜러한테만 전 잘 모르니까 딜러님이 잘 해주시겠죠. 이런 거를 너무 딜러한테만 이름하지 말고 눌러보고 다 눌러보고 에어컨, 히터, 열선 뭐 심지어는 유리가 깨졌는지 유리에 돌빵 있는지 라이트가 잘 나오는지 뭐 엔진 소리가 좋은지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이러지 마시고 소리가 생각보다 이상하게 좀 걸걸대고 좀 엄청나게 크고 그러고 하면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비교해보고 두 개 중에 컨디션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좀 나도 확인을 잘 하자라는 겁니다. 타이어 트레이드가 얼만큼 남았는지 약간의 시운전도 하면 좋게 하겠죠. 그리고 공업사도 가면은 좋게 하겠죠. 그러니까 확인해 볼 거는 확인해 보고 구매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도 둘도 셋도 시세 공부입니다. 차가 하자 발생하는 거는 무조건 발생을 안 하는 차보다 발생을 하는 게 조그만 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제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대를 팔면은 느낌상으로는 3대, 4대 정도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슬기롭게 차를 매입해서 갖고 있던 매입 딜러분 매입 차주가 3분의 1, 그 다음에 저 3분의 1, 손님 3분의 1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차주가 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경미한 거는 근데 이제 보통 3, 40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좀 이제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애매하고 가장 좀 뭐랄까 스트레스 받는 부분 아닌 스트레스 받는 부분입니다.
물론 안 그럴 때가 더 많지만. 그래서 제가 안 파는 차가 뭐 점점 늘어나고 좀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차를 대하는 게 좀 두렵고 뭐 이런 점이 있는데, 아무튼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잘 보고 하셔야 된다. 너무 딜러한테만 일임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것들은 보고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둘도 셋도 모두 시세 공부가 기본적으로 수반이 돼야 된다. 100번 넘게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차에 두드러지는 장단점은, 장점으로 우선은 이전비가 면제가 됩니다. 이전비가 하나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일반 소형, 준중형, 준대형, 중형, 대형 이런 차들보다 월등하게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톨비 50% 감면이 되고, 공용주차장 주차비 할인되고, 그 다음에 주차의 편의성,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디 긁을 확률이 아무래도 그것보다 큰 차보다, 경차보다 큰 차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단점이 좀 전 크다고 생각하는데, 가속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셀을 더 세게 밟고 하다 보니까 좀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좀 빨리 못 달리다 보니까 회피 능력이 조금 이제 둔해지고 그런 점이 있고, 연비가 경차라서 좀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연비가 진짜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1000cc 미만의 엔진을 통해서 원래 달리려고 하는 100km 전후 내지는 100km 이상의 가속을 원하기 때문에 좀 밟다 보면은 허리에 무리 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이라든가 등등해서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도 좀 부족하고, 사고가 난다면은 아무래도 그 위의 차들은 앞뒤가 좀 이제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충격이 밀고 들어오는 그 10cm라도 좀 덜 들어온다면, 경차 아닌 차량들은 다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좀 있겠죠. 근데 이 차는 10cm가 더 작고 뭐 20cm가 작고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더 밀고 들어오면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된다. 더 조심히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무조건 사고가 안 나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사야 된다. 단점. 타 차종 대비 전복 사고에 취약한 점. 이게 이제 블랙박스로 본 세상 내지는 맨인 블랙박스 내지는 불박 창고 몇 대 몇 한문철 TV 뭐 이런 거 해갖고 좀 많이 보는데, 이게 차들이 전복이 모든 차종들이 다 전복이 되긴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경차가 콩 받고 살짝 받았는데 옆으로 이렇게 눕는 거, 그런 증상을 좀 덜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경차가 다른 차에 비해서 좀 가볍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전복되는 부분이 좀 심하지 않나, 그 확률이 좀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장단점을 알고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중고차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말 그대로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이기 때문에 새 차보다는 돈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죠. 뭐 소모품 뭐 타이어라든가 뭐 블랙박스 이런 게 없으면, 타이어가 많이 달아져 있으면은 해야죠. 그러니까 엔진이 문제가 있으면은 나중에 한 달 있다가 그 보증기간이 끝나자마자 엔진이 망가지지 말라는 보장이 또 없고,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닌 경우가 미션이 고장날 수도 있고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겁을 들이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0대를 팔면은 3, 4대 정도만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확률이 거의 20%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화가 안 올 때도 있어요. 달마다 20대를 팔면은 한 대 전화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엔진 오일도 교환 안 해야 되는 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돈이 조금씩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냐,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타이어만 교환해야 될 수도 있고 전구를 교환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공업사에 따라서 좀 공짜로 해주거나 뭐 5,000원 받거나 그렇습니다. 와이퍼를 교환해야 될 수도 있고 와이퍼 모터를 교환해야 될 수도 있고,
창문, 그 양 옆에 그 윈도우, 창문 모터가 고장나갖고 그럴 수도 있고, 등속 조인트 밑에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왼쪽, 오른쪽 고무부트 그런 게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누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 누출이 있을 수도 있고, 에어컨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컴프레셔가 나갔을 수도 있고, 냉매가 그 보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돈 들어갈 게 되게 많고, 거기에다가 그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기름값도, 사고시 보험, 자기부담금, 뭐 범칙금, 사고가 안 나면 되겠지만, 뭐 범칙금 안 끊으면 되겠지만 등등등 해서, 이런 거를 범칙금 한 번도 안 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내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뭐 속도 위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호 위반이라든가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라든가 겪으실 수도 있죠. 이런 걸 두 개는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서 하면 안 되고 좀 잘 보고 구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전혀 1도 안 들어가는 거를, 그런 거를 이제 예상하고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돈이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갈 수도 있다. 잘 보고 사자. 잘 보고 사도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돈에, 내가 500만 원 있으면 400만 원짜리 차를 사갖고 이전비 해갖고 뭐 보험료는 따로 생각해갖고 딱 그것만 하면은 나중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부위가 돈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대비는 어떡하냐라는 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간단한 마음으로 중고차 구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중고차 구매는 돈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더 들어갈 확률, 블랙박스, 썬팅, 내비게이션, 뭐 무선 카팩, 블루투스 되게 하는 거, 내지는 뭐 시트가 조금 찢어 있으면 시트 수리할 수도 있고, 유리에 금이가 있으면 앞유리를 교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등등 해서, 그러니까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이제 너무 가지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차도 있긴 있는데, 엔진 오일은 또 교환해야 될 수도 있고 교환 안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건 선택이기 때문에 돈 안 들어가고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예 돈이 안 들어갈 거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예비를 해두고, 이렇게 좀 여유 자금을 두고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금액이 올라갈수록 확률적으로 좋은 연식, 키로수, 무사고, 희망 색상, 희망 옵션을 바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싸진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싼 쪽으로 또 보지 말고, 너무 저렴한 쪽으로도 보지 말자. 딱 적정선에서 좀 적당한 차량, 돈이 조금 비싼 거를 일부러 살 바에는 약간 저렴한 거, 근데 너무 싼 거는 또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끼고, 그 다음에 좀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는 차를 사서 조금 돈을 들여서 이거를 산다고, 비싼 거를 산다고 밑에 있는 거를 무조건 살 건 아니다. 적정선으로 사갖고 돈 좀 들이자,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 게 좀 낫지 않을까. 제 말이 또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시겠죠? 이런 느낌으로 사야 옳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는 적정선에 적당한 차량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자막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 경차 한번 이제 적당한 금액선을 한번 제가 마련해 봤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제 생각인데, 제 경험상 한 이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든 거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시작가랑 이제 최상가 이 위에 금액대의 차도 있긴 있는데,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딱 생각해갖고 뭐 매도비 수수료까지 해갖고 160을 생각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시면 고를 만한 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가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라 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진짜 한 이거는 적정선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금액을 보시는 게 낫다 라는 뉘앙스를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거거든요. 근데 150만원짜리가 또 무조건 낫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 싼 것 쪽으로만 또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여유있게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그러면은 막상 봤을 때 100만원짜리가 제가 봐도 좀 수리비를 150만원짜리를 사갖고 50만원짜리를 드리느니 100만원짜리를 차를 사서 50만원 수리비를 좀 들여서 약간 고쳐놓고 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무조건 100만원짜리가 또 50만원만 수리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류마티즈 조그맣게 나왔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올류마티즈는 100에서 200 사이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한 150에서 200 사이로 보시는 게 적당하다. 150만원 전후라고 써놨는데 요 차 같은 경우에는 한 200 언더면은 키로수도 좀 많이 짧을 거고, 이 경차는 말이죠 10만 킬로를 넘겨서는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차 자체가 고급 부품들을 좀 잘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키로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 너무 많은 느낌입니다. 경차라는 차 자체가 장거리 위주로 타려고 타는 용도로 만들어진 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거리 위주로 좀 이제 운전이 좀 서툴거나 내지는 좀 경차만의 그 특색으로 좀 가까운 거리 왔다 갔다 할 용도.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라고 한다면은 한 10km 이내, 이 정도만 어느 정도 이제 충족하는 그런 용도의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10만 킬로를 제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10만 킬로 미만만, 이상은 하나도 안 넣고. 그러니까 경차는 그 내구성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10만 킬로가 넘어가면 너무 과한 느낌이 들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키로수가 짧은 차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경차가 장거리 위주로 만든 용도의 그 차가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실제로 봐도 10만 킬로 넘어가는 것들의 그 내구성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로 느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한 10만 킬로 이내로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올류마티즈는 100에서 200인데 한 15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뉴모닝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300 정도, 더 싼 것도 있습니다. 더 싼 것도 있는데 한 이 정도로 보시는 게 키로수랑 뭐 이모저모로 봤을 때 좀 준비가 되시지 않을까? 적정선은 300 전후라고 했는데 200, 7, 8, 90에도 좀 구매하실 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300 전후로 해서 매도비 수수료까지 이전비는 안 들어가니까 한 360에다가 조금 이제 경정비 조금까지 해갖고 넉넉하게 400을 준비하면은, 만약에 봤을 때 400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좀 줄이고 나머지 조금 여유 자금으로 조금 엔진 오일이랑 블랙박스랑 타이어 뭐 두 짝 정도는 교환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교환 안 할 수도 있고, 대부분 돈이 좀 들어갈 만할 때 차를 팔지 다 고쳐놓고 차를 판매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제 고치기 임박했을 때 차를 판매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파크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 밑에 스파크랑 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랑,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더라도 쉐보레 마크가 박혀있는 게 있습니다. 비교하기 편하게 제가 대우 마크 있는 걸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외형적으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근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더 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돈이 조금 약간 빠듯한데 와이프 차를 사줘야 되는데 와이프가 좀 큰 차, 소형차, 준중형차 좀 무섭다, 좀 차 크기 때문에 좀 주차하기도 좀 불편하고 경차 사겠다, 어차피 가까운 데만 왔다 갔다 하니까 돈도 많이 안 썼으면 좋겠다 했을 때, 가성비로 봤을 때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제일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중고차는 정답이 없어요. 이 차도 이유가 있으니까 팔리고 저 차도 이유가 있으니까 팔리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차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저의 의견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좀 받아들여 주시는 분은
그거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하시는데 좀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고 고객님, 그러니까 이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께서 느끼시고 정하시는 그 결론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250에서 400인데 350에서 400 사이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350에서 500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올류모닝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 찾는 모델인데 450부터 650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500에서 600 정도는 봐야 안개등, 그 다음에 접이식 백밀러, 이게 접이식 백밀러가 있는 모델이 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이것저것 뭐 사이드미러 자동으로 뭐 접었다 폈다 하는 거를 보려면 이거는 없고 요것도 없고 요거는 나오려고 하는데 한 550, 500에서 600 사이로 봐야 조금 이제 마음에 들만한 거 나오는데 좀 부담되고 원래 500 생각했는데 뭐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이제 안 사셔도 되니까 저한테 진짜 안 사셔도 됩니다.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안 사셔도 되니까 한번 시세를 미리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류모닝 바로 다음에 안개등 여기 밑에 조금 바뀌고 이게 인기가 너무 있었다 보니까 많이 안 바꿨습니다. DJI는. 더뉴모닝은 600부터 800 사이로 보셔야 되는데 아마 막상 구매해 보시면은 650에서 700 이 텀 안으로 구매하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근데 뭐 이제 휠 깡통일 상관없다. 뭐 색깔도 뭐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냥 더뉴 뭐 모닝이면 된다. 라고 하면은 뭐 600, 500 후반 뭐 이렇게 해서 보실 수도 있고 뭐 500 후반이면 좀 빠듯하니까 600에서 650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적정선은 650에서 700이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는 다른 경차에 비해서 좀 실내 공간이 커서 그리고 또 좀 요즘 모델 같으니까 조금 이제 여기를 좀 가르고 좀 요즘 느낌이 나는 모델이 여기서부터다 인데 레이는 이것도 좀 요즘 느낌이 아직은 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이렇게 가르고 금액으로 봤을 때 오히려 레이가 넥스트 스파크보다 연식은 더 낮은데 이거는 인기도 있고 공간적인 활용도 때문에 남성분들도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요게 더 넥스트 스파크보다 레이가 더 비싸지 않나 적정 시세를 이렇게 봤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는 600부터 800인데 막상 키로수 이것저것 따지면은 700만원 전후로 보시는 게 좀 이것저것 좀 깔끔도 뭐 내지는 색깔 내지는 뭐 이모저모로 했을 때 700만원 전후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만약에 판매를 하면 이 금액대가 좀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도 그렇고 레이 같은 경우에는 벤 예를 들어서 벤이면은 여기 다 쌉니다. 올류마티즈는 거의 똑같을 거고 유모닝 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벤, 뭐 스파크 벤 이게 벤들이 다 있습니다. 배달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밴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 시세보다 더 쌉니다. 레이는 특히나 한 450에서 500 사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조금 더 연식 키로수 색깔에 대한 감을 시세 확인을 시세 공부를 어느 정도 외우실 수가 있고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올리모닝 J 같은 경우에는 750부터 1100인데 좀 적정선은 900만원 전후 정도면은 키로수도 짧고 색깔도 맞추고 뭐 이모저모 되지 않을까. 1000이 넘어가면은 좀 경차로서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 850에서 950인데 기왕이면은 900만원 전후가 좀 제가 좀 맘 놓고 팔만한 금액대가 아닌가. 그래서 900만원 전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차는 다른 전후의 느낌은 다르고 이 차는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고 더 뉴 스파크는 더 넥스트 스파크랑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좀 이렇게 보면 약간 달라졌죠. 밑에가. 근데 요거를 사시는 분들보다는 요거 그 초록색 이 뉴모닝부터 이 안에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 파란색 느낌은 이제 점점 구매 이게 세차 가격이
뭐 비싸봐야 1600 막 이런 느낌이고, 좀 싸게 사면은 1100, 1200 이런 거 옵션 엄청 낮은 거 LS라든가 뭐 등급 낮은 것들은 막 그렇게도 뭐 할인받고 뭐 하면은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1000만원 저항선이 좀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좀 거래 규모 그 수요가 좀 적다. 새 차랑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오래된 느낌이고 해서 조금 그러실 수도 있는데, 금액에 맞춰서 보기에는 이 차가 좀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연식도 2009년, 2010년 이러기 때문에 물론 낮은 것도 있지만 연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차는 필요한데 돈은 없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좀 적합한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금액대가 조금 이제 생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잘 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는 조금 상한선이 좀 붙는데 조금 여유가 있거나 좀 최신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겠죠. 새 차보다는 그래도 싸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새 차랑 별반 차이 없는데 그냥 새 차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격에 따라서 비교하시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올리모닝 J는 750에서 1100, 더니 스파크는 750에서 1100, 이거는 900만원 전후 느낌이고, 이건 950만원 전후 느낌이고, 이건 아직 매입과 판매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보 없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 무사고에 10만 킬로 이하 무침수 차량이고, 뭐 색깔에 관계없이 이 금액은 정해졌고, 색깔 맞추고 그 다음에 뭐 키로수 맞추고 뭐 제일 인기 있는 그런 조건대로 가려면 이 정도 느낌이 낫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차량은 http 땡땡 http s 안 붙이고 땡땡 // www.한글로클린카드.com에서 딜러 전산 내용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금액은 대부분 조금씩 절충이 됩니다. 좀 50만원, 100만원 바라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그렇게 안 깎이고, 보통은 10만원만 깎이는 경우보다는 20만원 깎이는 경우, 아예 안 깎아주신다는 경우도 진짜 덜어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좀 흔치는 않아요. 근데 있긴 있더라고요. 뭐 이제 금액이 조금 이제 500만원 이하나 뭐 600만원 이하의 뭐 그런 저렴한 느낌은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금액 내렸어요, 어저께 금액 내렸는데요, 이거 남는 게 없어요 라고 해서 안 깎아주시거나 조금 깎아주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비교할 대상의 차량이 또 있다면, 될 수 있으면은 뭐 내용이 똑같다면 더 깎아지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대부분 조금씩 깎인다. 근데 저렴하면 저렴해서 500만원 이하의 차량들은 딜러들 인식에 썩달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요거는 어차피 그 10만원, 20만원 차이니까 그거를 맞추려고 하면은 매입은 또 비싸게 해야 되고 하니까 많이 못 깎아준다, 이런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조금씩은 깎아주는데, 간혹 안 깎아주시는 분이 섞여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깎이는 차, 내용이 똑같다면은 그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는 점, 좀 어떤 느낌이실지 조금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어디 저한테 안 오시더라도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이거는 좀 한 번씩 참고를 하고 가신다면은 좀 눈탱이 당하실 확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 가운데 밑에 배너라든가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보실 때 밑에 뭐 사이트 링크, 무슨 좋은 차라고 하던가 무슨 경매차, 이런 것들은 허위매물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유튜브에 뜨는 그런 사이트들은 가급적이면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력하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강력하게 거의 누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시겠죠? 네네네. 오늘은 경차 짤막하게 해봤습니다. 좀 이제 다른 영상에 비해서 영상의 길이는 좀 짧지만 짧고 굵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차 구매하시는 분들께 시세 길라잡이가 될 수 있었다면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경차 적정 시세편 추천을 하는 쪽으로 한번 마련해 봤고, 오늘 말이 막 되게 떠듬떠듬 되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나아지는, 좀 쉬었다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나아지는 중고차 클린카즈 이민용 팀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담 없이, 밤이라고 해도 저 안 자고 있고 유튜브 보거나 TV 보거나 편집하고 있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은 제가 축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 운전을 하고 있거나 거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제가 금방 전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전화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텐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안 받으면은 문자로 영상 봤습니다. 유튜브 봤습니다. 어떤 차 보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빨리, 안 남겨주셨더라도 부재중 전화 오면 빨리 전화 드리는 편입니다. 아무튼 한 분 한 분 제 영상을 통해서 단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라도, 단 한 개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하고 있고, 더불어 저한테 믿을만한데 한 군데도 없으면 저한테 오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최근에 못했어요. 한 2달 넘게 쉬긴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2달 넘게는 적어도 안 쉬는 쪽으로 제가 최대한 할 텐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은 또 하면 안 되고,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를 2년 반 동안 하면서 2달 정도 쉬었던 때가 한 3-4번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또 그럴 때가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을 교훈을 삼고서 될 수 있으면은 좀 정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도 없는 이 공간 안에서 이게 떠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편집을 또 그렇게 컷 편집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쭉 러닝타임이 이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조금 주저리 하거나 어버버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중고차 구매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원활하고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베베베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은 한번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지 않는 영상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